제7회 온라인 전국 글로컬 마케터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자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혜령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발표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해서 보여줄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미지를 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2005년도부터 이미지 메이킹과 보이스 연출 등 PT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분밖에 되지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변에 아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어떤 단어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바로 그 이미지일 거예요. 이미지가 뭘까?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해야 될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팀별로 또는 개인 참가자는 발표자가 정해진 상태잖아요. 발표자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을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미지를 이 발표자가 또 연출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그 기업은 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제품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주요 색상일 수도 있고 또 요즘 혁신적인 어떤 기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발표자 이미지도 참 중요한데요. 열정이란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적극적 아니면 차분한 아니면 상세한 논리적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기업의 이미지와 발표자의 이미지가 조금 매칭이 된다면 듣는 사람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제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발표자가 너무 차분하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아주 뭔가 말의 리듬도 없고 표정이나 제스처의 역동성 없이 그렇게 발표를 한다면 기업의 주요 그 기술과 발표자의 이미지가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대략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쭉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인이나 가족 중에 한 명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앞두면서 이 PT, 발표를 잘하는 또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많은 분들이 고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책으로도 많이 접하시고 있고 또 요즘은 SNS 채널을 통해서 이분의 PT를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이 스티브 잡스를 떠올렸다면 어떤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스티브 잡스가 항상 발표를 할 때 입었던 이런 의상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은 스토리텔링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말을 잘한다, 발표를 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요한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했을까? 이 기업의 제품과 이 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어필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물론 본인이 입고 있는 의상으로서 어필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혁신가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항상 혁신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옷은 평범하고 아주 항상 똑같이 연출함으로써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인데요. 무대에 이게 서류 봉투를 배달시켜서 그 봉투에서 새롭게 출시된 맥북을 꺼내면서 굳이 말로써 이 기술은 어때요? 이번에 맥북은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류 봉투에 넣어서 배달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작다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제스처나 표정, 그리고 역동성, 동선 이런 것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모든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핵심적으로 발표자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알버트 메르비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요소가 무려 55%예요. 청각적인 요소는 38%,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이 7%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발표 영상을 제작하실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미지 연출을 할 건데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 영상 말고 다른 한 가지 영상에서는 보이스 연출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 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것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장, 의상도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PPT 화면 디자인, 색상 이런 것도 시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표정, 발표자의 동선과 인사, 태도,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각적인 요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PPT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사위원이나 청중들은 그 내용을 집중해서 듣긴 합니다. 특히 경진대회 특성상 내용을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은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의 태도나 복장, 이런 이미지가 주는 자신감에서 그 내용이 더 부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동영상을 사전 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화면에서 만나는, 동영상에서 만나는 이미지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사람이 앞에 있고 청중이 앞에 있으면 오히려 나의 진정성, 나의 표정들을 순간순간 전달해서 좀 뭔가 공감하고 설득력을 갖는 그 발표를 하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이렇게 좀 소통이 되시는 것 같나요? 어떤 요소를 넣어야 저 카메라 너머에 있는 청중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발표, 온라인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으로 이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저 카메라 너머에 나의 청중이 있고 또 그 영상을 녹화하는 강의장에도 현장에 바이어들, 가상의 바이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분야로 나누는 거죠. 카메라 너머의 청중과 그러니까 심사위원 또 청중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가상의 바이어들. 친구들이 직접 강의장에 좀 앉아 있어서 시선 처리를 도와줘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현장에서 그 강의장이나 그 방송을 녹화하는 그 발표를 녹화하는 장소에 바이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동영상 제작도 하시고 본선 대회까지 진출하게 되시면 생중계까지 하게 되시는데요. 생중계를 할 때 여러분들의 또 모습이 화면을 넘어서 청중들에게 갈 것이고 이번엔 청중 투표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심사위원도 사전 제작된 영상도 보시지만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화면 속에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설명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55%에 속하는 이 시선 처리, 또 표정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약간의 미소를 머금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뭔가 자신감 없이 말을 한다면 제가 말하는 내용에 신뢰감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눈매를 정확하게 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목소리에도 자신감을 넣는 것, 이런 시선 처리들이 내 내용,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죠.
카메라 보는 거 자신 있으세요? 또는 심사위원과 눈을 마주치는 건 어떠세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확실한 거 많은 연구 결과에도 있는데 상대방의 눈을 직접적으로 마주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려 한 8배 정도 더 매력적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 카메라를 보시면서 또는 현장에 있는 가상의 바이어들을 보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많긴 해요. 특히 카메라를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나 팀원들과 함께 녹화를 하시면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저를 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또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카메라를 보다 갑자기 눈을 탁 피해버리면 되게 어색합니다. 눈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 시선이 가면 굉장히 어색하죠. 하지만 저 카메라도 청중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한국 기업의 기술은요 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카메라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죠. 네, 그래서 먼저 시선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방송인들은 아무래도 카메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아예 뭐 자신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눈빛으로 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우리 학생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녹화를 하실 때 현장에도 이제 바이어들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그 카메라 위치에도 누군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한 명은 굉장히 많은 청중이 되는 거죠. 심사위원과 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지켜볼 본선 진출했을 때 지켜볼 그 청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강의장 그 책상 또는 의자들을 고루고루 보시면서도 이렇게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는 이런 시선 처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촬영하면서 해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촬영할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로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선 녹화를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화 극장식으로 된 곳에서 녹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스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강의장에서 녹화를 할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 카메라 위치나 청중들의 위치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모두가 같은 평면에 있다가 카메라만 높이 있으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청중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바이어들을 설득하는 것처럼 PT를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위를 본다. 그런 것도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고객, 그래서 청중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있는 가상의 바이어와 카메라 너머에 있는 청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시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에 속하는 55%에 속하는 많은 시각적인 이미지 중에서도 계속 제가 시선 처리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이 처리, 눈을 어디 둬야 될까 하는 이 처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넓은 장소에서 하셔도 마찬가지고 소수 인원도 그렇고 다수 인원도 그렇습니다. 청중이 몇 명인지 장소가 큰지 작은지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1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넓은 강의장에서 강의를 한다면 그룹별로 어떤 이게 구분을 조금 지어서 시선 처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든 100명이든 바이어 앞에서 청중과 소통을 할 때 구분 지어서 이렇게 그룹별로 시선 처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개 중에 한 명씩 1:1로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연습과 녹화를 반복하시면서 또 모니터를 해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잘한 부분이 아마 녹화가 되어서 최종본으로 제출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10분 내외죠. 8분 내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영상을 만드시면서 1분 1초 어떤 순간도 내가 발표자가 아닌 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그 기업을 대표하는 홍보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직원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학생다운, 그러니까 학생스러운 조금 어려 보이는 그런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이어를 대상으로 우리 제품과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프로다운 표정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떡해, 약간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 유의를 해주세요. 조금 더 쉽게 제가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강사로서의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대회에서 훨씬 덜 긴장하면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진대회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나중에 온라인 그 실시간 대회에서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질문을 받는 순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하지 않는 순간에는 이 작은 미소 중에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미소, 미소를 띄우는 겁니다. 뭐냐면 카메라를 보시거나 어쨌든 심사위원을 볼 때 내가 말하지 않고 있어도 그 시선 처리를 하시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정도의 미소를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너무 긴장이 되니까 표정이 자꾸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할 때 표정이 굳어진다 하더라도 빨리 표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미러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청중들은 발표자의 표정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표정을 너무 오래 하면 부정적인 표정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또 연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빨리 긴장 표정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을 때는 미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옆에 거울이 있어도 좋고요. 휴대폰 셀카 모드로 보시면서 미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입 모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주변의 근육도 함께 웃으면서 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제가 말하는 내용에 자신 있습니다 라는 그 표정이에요. 미소 기억하시고요. 이제 말의 끝에는 이 미소를 넣는 건데요. 각자 발표하는 언어가 다르시겠죠. 뭐 영어로 하실 수도 있고 중국어, 일어, 뭐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국어를 말하고 마무리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외국어로 발표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의 끝에는 근데 발표 중에 너무 과하게 웃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자꾸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모양이 굳어지니까 이 미소를 기억하셨다가 말의 끝에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계속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방송인 중에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김혜수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상식이나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때 보면은요, 항상 이 미소와 이 미소를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프로이고 오랜 세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부터 이 김혜수 배우를 보면 굉장히 긴 시간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늘 미소와 이 미소를 잘 보여주니까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 여유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으로까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설명하면서 되게 초조한 표정을 계속 짓는다든지 표정이 계속 굳어진다면 좀 신뢰감이 많이 쌓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가 끝이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정을 유지하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미지 메이킹에서는요, 표정 연출, 시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사 부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청중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역시 청중은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연출하기 나름이세요. 그 영상에서 연출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청중들을 보고 인사하는 걸로 연출하셔도 되고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건 선택이세요.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한다면 뭐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나중에 그 여러분들의 영상을 본선에서 보게 될 청중들이 조금 더 시선 맞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장에 있는 청중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현장에 있는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전체적인 발표의 느낌, 현장의 어떤 현장 느낌 이런 걸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수업은 이미지 메이킹 수업이잖아요. 첫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물론 PT데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듣는 편이지만 어쨌든 첫 이미지라는 것은 초반에 3초에서 5초에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발표자가 어떻게 프로다운 첫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발표를 들을까 말까 저 사람의 발표가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표 시작할 때 그리고 발표가 끝날 때 인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표를 3번 정도 하실 수도 있고 2번에 끝날 수도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연출을 하시기 때문에 편집을 하게 되면 거의 2번 정도 인사를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2번 정도 인사를 한다고 본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15도 등장 인사는 생략을 하시고 PT 시작점에서 하는 보통내와 마지막에 하는 정중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선 대회에 진출하게 되시면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받게 되시니까 그때도 현장에서 화면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 인사는 심사위원에게도 하는 인사고 청중에게도 하는 인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작할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PT 시작의 30도 인사와 PT 종료의 45도 인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각도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허리를 많이 숙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1번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 기업의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인사말을 하고 허리를 숙였지만 굉장히 급하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사보다는 2번 인사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숙였을 때 약간 멈추었을 뿐인데 정지 모션이 살짝 있었을 뿐인데 훨씬 더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는 절인사를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절인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경진대회고 심사위원이 보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어떤 설정에 상관없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절인사 형태를 조금 접목해 보자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딱 떨어지는 형식이라서 보기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T 시작 전에는 청중을 먼저 봅니다. 시선 처리 말씀드렸죠? 미소. 그룹별로 보셔도 되고 1대1 컨택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 기업의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령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PT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인사는 모든 발표가 끝이 났을 텐데요. 끝이 나고 나면 이 발표를 들어준 청중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깊숙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번을 특별히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우린 2번으로 가기로 했고 2번은 허리를 숙였을 때 조금 더 멈추어 있는 자세입니다. 녹화를 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시면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고개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고개만 내려가게 되고 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굉장히 구부정한 자세라서 좀 뭔가 멋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내려갔을 때 바닥의 약간 윗부분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허리가 꼿꼿하게 내려가서 더 정중한 느낌이 들고 비즈니스 복장을 한다고 봤을 때도 이러한 자세가 훨씬 더 멋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내려갔을 때 약간 위를 보지 않고 본인의 발 부분을 보게 되면 머리가 많이 숙여지고 정수리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깔끔한 딱 정중하게 떨어지는 느낌의 인사가 아니게 됩니다. 한번 녹화해 보시거나 사진을 찍어 보시고 또 팀원들과 또는 지인들과 같이 연습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인사말을 먼저 하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시고 약간 정지했다가 천천히 올라온다. 표정은 어떻게 해요? 미소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시선 처리와 첫인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스처인데요. 이번 경진대회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회잖아요. 이제 정말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진짜 이 제품을 설명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숨겨진 목적은 경진대회입니다. 뭔가 약간의 이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다음 장표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업 설명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제스처인데요. 제스처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제스처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많은 방송에서 제스처가 긍정적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스처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제스처가 어떤 나라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제스처를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제스처가 되겠죠.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빠르지 않은 그런 제스처가 정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PPT 화면을 띄워놓고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화면에 대해서 우리가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화면에 조금 띄워드릴게요. 이런 레이저 포인터 활용하시겠죠? 아니면 마우스로 넘기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레이저 포인터를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다른 한 손에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찍으실 때 무선 마이크를 쓰실지 또 와이어리스나 뭐 이렇게 저처럼 이런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실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손에? 네, 손에 이 포인터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팀원이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넘기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스처를 할 때 한 손에는 아마 이렇게 포인터 가지고 계실 거고 다른 한 손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손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제스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현장에서 코칭을 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스처가 너무 이렇게 산만하다. 그리고 제스처가 너무 작다. 무의미한 제스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대회를 앞두고는 이 제스처도 한번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3가지라든지 아니면 화면을 보여줄 때는 어떨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를 알려줄 때 뒤에 화면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제스처를 써가면서 지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뒤에 화면이 보이고요. 그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로 안내를 할 때 전체적으로 손바닥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이때 어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조금 이 제스처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죠? 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손바닥을 쓰는 것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좀 강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외국인들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스처를 쓰고 싶으면 손가락을 가지런하게 붙여봅니다. 이렇게 붙여보시고요. 너무 세우거나 눕혀버리면 굉장히 어색한 제스처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4개를 붙인 상태에서 엄지도 살짝 옆에 붙이고 옆에 만약에 스크린이 있다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를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목차를 구성은 하실 것 같은데요. PPT 화면에서 만약에 목차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럽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사선으로 약간 눕힌 상태에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을 때도 제스처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PPT 안에 동영상이나 뭐 음향을 삽입할 수도 있겠죠.
저희 회사에서 공정하는 공정 프로세스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강의장의 넓이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장이나 어떤 장소에서 녹화를 할지 모르겠는데 좀 넓은 곳에서 하다 보면 스크린이 뒤에 띄어 있을 때 굉장히 크기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과 스크린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화면에 전체적으로 제스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을 쭉 뻗어주시는 거죠.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더 많이 뻗어주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로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동선도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왼쪽에서 발표를 하느냐 오른쪽에서 발표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본인이 좀 제스처가 편한 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왼손이 좀 불편하거든요. 항상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스처처럼 동선도 정해놓고 하시면 좋은데요. 무대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본인이 편한 데서 발표를 시작하시다가 내용이 전환될 때 한번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옆으로 움직여 가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앞으로 다가가면서 여러분은 비 오는 날에 어떤 아이템을 가장 중요하게 들고 다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가가실 수도 있고요. 다시 스크린 화면이 중요할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뒷걸음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극 배우처럼 발표를 하실 때는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앞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연습하시고 좌우로 갈 때도 너무 측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앞을 응시하면서 옆으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장의 조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스크린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너무 양쪽 끝으로 가서 발표자가 중심이 되지 않고 뭔가 좀 어색한 영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도 꼭 한번 계획해서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때 움직일 때는 그 빔 프로젝트의 렌즈 빛이 내 몸을 투과하지 않도록, 내 얼굴을 투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중요하세요. 렌즈가 내 몸에 비쳤을 땐 빠르게 거기를 통과해서 동선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캐스터가 제스처 쓰는 장면도 화면으로 좀 담아봤고요. 사실 이건 제스처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PPT의 그 디자인도 시각 이미지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하신 기업의 메인 컬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PPT 화면도 이미지를 구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PPT 화면과 내 의상, 내 복장과의 색상도 조금 매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컬러와 내 의상 색깔이 너무 똑같으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PPT 화면의 색깔, 기업의 메인 컬러, 그걸 따지고 나서 나의 의상 색깔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장은 여러분들께서 워낙 잘 입으시니까요. 요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학생다움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또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나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복장을 갖춰주시면 되겠죠. 한벌 정장이 없으시다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블라우스에 치마도 괜찮고요. 원피스도 괜찮습니다. 남학생은 셔츠에 슬랙스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즈니스 복장으로 갖추어서 발표 영상을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자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표자의 이미지는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제품과 기술의 이미지와도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역동적인 기업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도 맞춰 한번 연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선 처리, 동선, 제스처, 첫인상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발표 영상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